그런데 만약 내가 이자를 안 줬어. 그럼 구세청이 좋아, 나이스, 잘했어, 라이코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텍스니아 파트너스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자의 형태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죠. 그리고 사업의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법인 사업자의 장점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법인 사업자는 단점도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왜 꽃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큰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세무당국이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보다 세액공제나 대출 등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법인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법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법인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합자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회사를 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이버에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네,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 사람도 아닌 주제에 사람처럼 봐주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쏙 빼닮은 아이가 탄생했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죠? 출생신고를 하죠. 이 법인을 한 아이라고 보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법인이 태어나면 법인의 출생신고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그 주인인 개인이 100%를 가지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는 개인사업자는 즉 개인 그 자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법인사업자도 주인은 있습니다. 바로 주주라고 하죠. 대신 주주는 자기가 보유한 지분율을 한도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를 설립한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는데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대부분 대표이사로 있지만 별도로 대표이사를 두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주인과 운영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배 있죠, 배? 배를 예로 들어볼게요. 배의 주인인 선주와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항해사는 당연히 선주한테 급여를 받고 운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빙하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잘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빙하라고 하니까 타이타닉이 생각나네요. 잭! 잭! 네. 어릴 때 보고 정말 많이 울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만드는데? 네,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개인 사업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너무 쉽습니다. 따로 영업신고증 이런 거 받아야 하는 음식점 같은 업종 등을 제외하면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다르죠. 아까 설명했듯이 법인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설립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사무실을 구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등기할 것이냐 요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드라마에서 본 그런 스타트업을 꿈꾼다. 나는 뭐 시드머니니 뭐 시리즈 A, B, C 뭐 이런 거 다 알고
엑셀러레이터나 뭐 예창패, 초창패 뭐 이런 거 다 받고 뭐 난리를 칠 것이다 하면은 그 분야에 빠삭한 법무사님을 좀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스톡옵션이나 상한 우선주 등 필요한 정관 세팅해달라고 하시면 해줄 거거든요. 그렇게 세팅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만약 내가 귀찮으면은 법무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인터넷에 등기대행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셀프 등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등기를 하면서 법인 인감 도장도 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등기할 때 중요한 것이 뭐죠?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초기 운영하기 위한 최소 자금입니다. 옛날에는 상법으로 최소 자본금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자본금을 설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금액으로 할 텐데 너무 작은 금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당 액면가나 주식수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큰 금액으로 증자를 하다 보면 어느 한 곳이 너무 기괴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대출 받을 때 내가 손익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이 자본금을 보기도 해요. 또 은행 하니까 우리 법인 만들면 법인 계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은 법인 계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물론 다시 말하면 그것보다 작다고 설립 못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일단 빨리 사업 시작해서 돈 빨리 버는 게 중요하죠. 물론 건설업 같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본금 설정이 끝났다면 주주 명부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법인이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자 등록하러 가야죠. 사업자 등록은 다음의 준비물을 가지고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법인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입니다. 네, 준비물은 화면 잠깐 띄워둘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하였다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계좌와 법인 카드를 만들면 이제 시작인 거죠. 뭐 계좌와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만들기 전 단계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대표 개인의 카드나 현금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법인 카드 만들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내 카드 썼으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자.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카드나 현금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이 내역도 마땅히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세무사한테 언급을 해서 비용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처리한 경우는 꼭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요. 법인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아니면은 자본금을 납입할 때 그때 그 돈을 빼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로 처리한 경우에는 꼭 부가세 신고 때 카드 내역을 받아가지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후에 그 금액만큼 법인의 계좌에서 빼가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우리는 법인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돈을 마음대로 넣지 마라, 돈 마음대로 빼지 마라, 내 회사인데 급여 설정해라, 뭐 개인사업자 모모씨는 나랑 같은 업종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 보니까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내더라. 그리고 또 자동차 하나 살랬더니 무슨 임직원 보험 이상한 거 가입하라더라.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인 내 친구보다 기장료를 더 달라더라. 아, 진짜 법인사업자 괜히 했다 싶네요. 그죠? 자, 이제부터 그 법인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듣고 오셨잖아요. 그죠? 아, 물론 단점만 듣고 나 법인사업자 하지 말까?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성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 단점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지급금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지급금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인이 대표한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지? 분명 개인 사업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그 주인인 개인과 권리 의무가 동등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통장에서 내가 돈 빼는 거? 그건 내가 그냥 내 돈 뺀 거예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와 법인은 다른 인격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친구 지갑에서 돈을 빼가면서 내 돈 빼갈게 라고 안 하잖아요. 이 법인이랑 대표이사인 나는 다른 인격체인 거예요. 내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갔을 때는 친구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거다 이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법인의 운영자인데 훔친 거다, 횡령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순화해서 빌린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법적인 부분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냐는 거잖아요. 네,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너 법인에서 돈 빌렸어? 그러면 이자 내야지. 네, 그래서 우리는 법인 통장에서 돈을 뺐을 때 이자를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는 빌린 금액의 연 4.6%의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자를 안 줬어. 그럼 국세청이 좋아, 나이스, 잘했어, 라이코스. 잘했어, 라이코스. 라고 안 하겠죠? 요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그거 그냥 이자 줬다고 생각하고 법인이 이자만큼 이익 생겼다고 봐. 그리고 이자 안 준 대표이사한테 그 금액만큼 또 상여로 줬다고 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그 이익만큼 법인세를 낼 것이고 대표는 그 상여 금액만큼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유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이 가지급금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지급금을 주의할 필요는 없어요. 가지급금이 있으면 정당한 이자를 법인에게 주면 되는 거죠. 물론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자를 넣는다는 게 좀 많이 아까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빨리 해소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하면 내 자금을 마음대로 융통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나 현금용수증 발행한 금액의 1.3%만큼을 곱해서 부가세 신고 때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액 공제를 법인 사업자는 못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 부가세가 크게는 한 몇백만 원 정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뷰티업, 음식점, 헬스장 등등 그런 업종들은 창업 초기에 웬만하면 개인 사업자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다 보면 면세 품목을 많이 매입하게 되는데 그 면세 품목의 일정 금액을 부가세 신고 때 또 빼주거든요. 그런데 그 공제율이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낮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어떤 업종들은 법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많이 내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법인 등기의 문제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업종 추가, 이런 거 하면은 사업자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거의 대부분을 변경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사업자를 변경해야 됩니다. 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생각보다 좀 뼈 아프거든요. 심지어 법인은 법인과 상관없이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돼도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네요. 제가 세무사로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첫째,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대표이사로 증제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법인 주소가 변경됐는데 법인 소유의 차량이 있더라 하시면은 그 차량의 주소지도 함께 변경해야 됩니다. 요런 거 안 하면은 아까운 과태료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말 나온 김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보시죠. 네, 보셨던 것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법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저의 경우에도 질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전환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한번 시간이 될 때 이 법인의 장점과 함께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 다음 설명이 기다려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니아 파트너스 송대윤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